6년 동안 딸과 그러면 쭉 연락이 계속 안 됐던 거고요? 예,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고 보통 성인이 미기가 신고가 되고 하면은 큰 사건이 나지 않는 이상은 다 연락이 되고 그래 하는데 이 사건은 계속 미기가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애가 얼마나 타셨을까요? 그럼요. 예. 근데 6년 동안 연락이 안 된 거면 이걸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무래도 여성분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연락이 닿았던 사람이 그 남자친구니까 네. 그 남자친구 행방을 찾아보려고 저희들이 그분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아, 그분의 가족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사라진 여성을 신 씨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남자친구를 김 씨라고 김 씨. 저희가 불러보겠습니다. 일단 남자친구 김 씨의 가족 관계를 파악해 봤더니 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형 주소지로 찾아가서 김 씨 행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동생이 연을 끊고 산 지가 오래돼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미 한 7년 정도 끊겼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7년 전이면 그 신씨 신고 들어온 게 아까 6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1년 전부터 벌써 김 씨는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연을 끊고 살아도 그렇게 오랜 연락이 안 되면 걱정돼서 신고라도 할 텐데요. 그죠? 네. 아니면 이제 반대로 이제 경찰이 찾아왔으니까 뭔가 일이 벌어졌다 생각하고 일단은 약간 숨겨주려는 가족의 태도가 또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 말을 반신반의하고 집에서 잠복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예. 네. 그 쭉 잠복을 하니까 김 씨의 행방은 뭐 전혀 안 보이고 네. 또 김 씨하고 연락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그 집을 찾아갔죠. 다시? 다시 왜 찾아갔습니까? 형제들이랑 연을 끊고 살더라도 부모와는 연락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찾아간 거죠.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형이 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니까. 형하고는 연락 안 해도 어머니랑 따로 연락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형한테 어머니 어디 계시냐 좀 여쭐 게 있다. 그래 하니까 주소는 자기 집에 있지만은 어머님은 동생이 모시고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요? 그렇죠. 그 신 씨의 남자친구라고 했던 네. 특정했던 김 김 씨가 씨요.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김 씨는 반대로 연락이 안 돼서 사라졌고 그러면 모자가 다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형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형사님은 전입신고 전에 어머님이 사셨던 주소지로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충격적인 어떤 충격적인 그 모자가 이미 7년 전에 그 동네를 떠났다고 하더랍니다. 7년 전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자 사이에 어떤 갈등은 없었는지 탐문을 해봤습니다. 그 동네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아들이 효자다, 딸 같은 아들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두 모자는 한 집에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고 하고요. 같이 공사장에 일을 다녔는데 항상 아들이 엄마를 뒤에 자전거 뒤에 태우고 그래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들한테 여자가 생기다 보니까 인근 마을에 방을 얻어서 따로 나가 살게 되었고 그러고도 식사 때가 되고 하면은 매 끼니를 챙기고 하는 아주 효자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미 뭐 모자 사이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문제가 없는데 왜 갑자기 마을을 떠나신 건지.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도 그 부분을 가장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어머님이 이 동네에 사신 지가 이제 30년이나 됐는데 네. 갑자기 아들 혼자 와서 이사를 그냥 혼자 쭉쭉쭉 진행을 하고 그리고 30년 동안 동네 분들과 잘 지내던 어머니는 인사도 없이 어느 날 떠나버린 거니까. 근데 아들이 혼자서 이사 준비를 했다고요? 네. 그러면 마을 분들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 가기 한 10개월 전에 그 어머니를 아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들이 혼자 와서 이사를 하려고 왔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들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갔던 병원에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렇죠. 우측 대퇴부의 구획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계셨는데 심한 충격에 의해서 난 상처가 괴사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진료를 한 의사 선생님께서 큰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큰 대학병원에 가서 저희들이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퇴원시켜 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 어머니의 병환이 심각했던 모양이네요. 그 후에 이제 큰 병으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수술 받았던 뭐 흔적 같은 건 남아 있었나요? 아니요. 수술 받은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퇴원했다면서요? 큰 병으로 수술하러 간다고. 건강보험 기록 그리고 병원에 다닌 흔적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야, 병원에 안 간 거네. 그럼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도대체 어디 간 거죠? 일단 병원 기록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네. 심각한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았는가, 이게 지금 확인이 꼭 필요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퇴원하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통화 기록도 전혀 잡히질 않고 네. 생활 반응이 전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딱 확인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확인되는 게 뭔가요? 어머니의 노령연금이 네.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갔던 거죠. 어? 노령연금만요? 네. 이거 좀 불안하다.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부감에서 본 거고요. 네. 왼쪽은 잘 보시면 어머니는 아니네요. 네, 어머니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노령에 누가 봐도 노모로 보여지진 않죠. 네. 네네네. 아들이 찾아간 노령연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네네. 무려 83회나 됐습니다. 83회면 1년 12달에서 적어도 7년이네요. 달달이 들어오니까 1년에 12번이라고 치면 네. 회사하는 게 7년인 거구나. 네. 가족이랑 연락 끊고 산 것도 7년이잖아요. 네. 어머니가 아까 전에 다리가 안 좋으시니까 어머니 대신에 찾을 수도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병원을 왜 안 갔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 문제는 이 다리가 괴사되는 상황에서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네. 그렇게 됐는데 병원 진료 기록이 없고 통화 한 번 지금 되지도 않는 상태고 네. 이렇게 노령연금만 계속 누군가 수령을 해나갔다고 한다면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의 소재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여자친구도 지금 발견되지 않은 신씨야, 상황이에요. 맞아. 네, 그렇죠. 이제 지금 두 사람이 다 소재가 밝혀지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김 씨가 여자친구 신 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김 씨 어머니의 실종까지 추가로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관련해서는 존속 유기 내지 감금 정도는 되겠다. 그래서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마지막 주거지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두 팀을 나눠서 김 씨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팀은 사진을 들고 김 씨를 탐문하러 다녔고 네. 다른 한 팀은 김 씨 소유 차량이 한 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량을 동시에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일단 주거지가 없고요. 또 생활 반응도 나오지 않는 상태니까 조력자가 지금 발견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노숙자 같은 형태로 숨어 지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많이 들죠. 숙제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김 씨가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지역의 노숙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기차역을 중심으로 돌아봤는데요. 김 씨 사진을 보더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요? 근데 이름을 다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얼굴을 알아볼 정도면 오랫동안 노숙으로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신분을 숨겨야 될 이유가 있다면 범죄 혐의가 점차 깊어지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탐문 수사를 한 끝에 선생님은 김 씨와 비슷한 용모를 가진 한 남성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인근의 사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씨가 머물렀다는 절에 갔더니 절에서 소일거리를 도와주면서 잠시 살았는데 절에서 생활하면서 여자 문제로 다툼이 생겨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 씨가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하나 알려줬습니다. 장유영이로 전화기를 갖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확인을 해보니까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계속 핸드폰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위치 추적을 걸어놓고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야, 그러면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면 곧 잡을 수 있겠네요. 그래, 확 좁혀졌네요. 뭐라도 나와야 할 텐데. 네. 네. 근데 기지국이 신기하게도 동선이 일정했고요. 기지국 반경을 탐문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분들이 그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교회 가면 이렇게 거기서 밥을 주죠. 네, 식사를. 네. 네, 맞습니다. 또 교회마다 돌면서 구걸을 하고 다녔던 걸로 추정이 됐고요. 저희가 갈 때마다 간발차로 방금 갔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예 동선상에 우리가 미리 가서 선점을 해서 잠복을 하자. 그렇게 잠복을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뭔가 뒤쫓아가는 느낌이 드니까 미리 그렇죠. 가 있자. 미리 앞에 가 있자. 이제 걸려들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걸려듭니다. 음. 어떤 사람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모자를 꾹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요. 네네. 너무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일상하게 촉 있다고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불렀죠. 김씨 하면서 불렀죠. 딱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모자 벗기고 마스크 벗기고 하니까 김씨가 맞았어요. 아, 찾았다. 만났어. 진짜. 잡았다. 물었다, 이제. 잡았네. 지난 1일 경남 창원시의 한 교회 앞에서 박 씨를 체포합니다. 크게 저항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되게. 네. 예, 저항은 없었습니다. 근데 잡자마자 이제 머리가 딱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복잡했어요? 또 체포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김 씨한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느냐? 그 물으니까 김 씨가 딱 손을 내밀면서 인정하겠습니다. 딱 이러는데 뭘 인정하겠다는 건지 지금 이제 딜레마가 시작돼요. 네. 그러네요. 신씨 아니면 뭐 어머니 뭘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인정하겠다고 인정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야, 그 순간에 이 베테랑 형사들은요 낚시질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물을 칩니다. 아, 어떤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네. 그래서 저도 주어를 빼고 물었죠. 뭐라고? 어쨌노?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랬더니 꿈에 여러 번 나오셔서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는 어머니구나. 눈치를 챘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어디 계시노? 딱 물으니까 하는 말이 산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김 씨를 태우고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한참을 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김 씨가 길을 잘 못 찾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산이 완전히 밀리고 변했겠지.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산이 사라진 거면 어머니 시신도 못 찾겠네요. 아, 그럼 안 되는데. 위치 특정이 안 되면은 이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다른 건 기억나는 게 없냐고 물었더니까 어머니를 살해하고 돌아가는 길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운동장에서 한 2시간 동안 펑펑 울고 갔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위치는 확인할 수 있었죠. 진짜 이 시신 못 찾으면 이건 진술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 찾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산을 깎고 이 토목공사를 하면서 이제 바닥 작업들을 할 때 무연고 시신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땅을 파다 보면 그렇죠. 나올 수도 네. 있죠. 이렇게 되면 무조건 전부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게 돼 있어요. 그 시신에 대한 네. 기록을. 그래서 가능성은 있죠. 바로 관할 지역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한 변사 기록을 찾았죠. 딱 한 건 있더라고요. 한 건이요. 저 산 소나무 있는 지역이 토목공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네. 소나무를 베내고 있는 그런 작업 과정에 이제 유골을 발견한 거죠. 아, 저렇게. 이게 뭐야? 저것이 이제 그 당시에 병원에서 나가면서 모친이 입고 갔던 바람막이. 요거는 모친이 하고 있던 기부스입니다. 무슨 다리. 아픈데. 저렇게 된 상태에서 아, 큰 병원으로 모신다 그랬잖아. 아, 깁스까지 하고 몸도 불편한 노모를. 효자였다면서요. 딸 같은 아들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던 어떻게 거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무연고 시신의 경우에는 화장 전에 DNA 정보를 남겨놓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했고요. 김 씨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저기 아까 우리 본 산에
유기가 되어 있다가 그 뒤로는 이름도 없이 그냥 무용고자 시신으로 쓸쓸하게 그냥 납골당에 그냥 계속 혼자 계셨다는 거네요. 아니 효자였다면서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왜 했답니까? 김 씨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척추를 다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매달 산재로 150만 원 정도의 산재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걸로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매달 돈이 따박따박 나오다 보니까 일이 하기 싫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산재에 나오는 돈도 다 끝나고 그때쯤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야, 이건 뭐. 아, 그러면 어머니 병원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큰 병원 가겠다고 거짓말하고 그냥 나온 거네요. 사실 어머니의 치료비는 아들이 감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네? 그건 무슨 소리예요?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모아주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치료는 그 돈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수술 못 받는 상황은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이 어머니 수술비를 걱정하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적금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수술비를 내면 된다. 걱정 말라고 하셨답니다. 근데 그 순간 아들이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한 거죠. 참, 야, 이거 진짜 이놈이네, 정말. 빚을 내서 부쳐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 적금 든 거를 줬는데 네. 그 다른 생각을 한 거야. 네. 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걸 보는 순간에 어머니만 안 계시면 적금도 전세금도 내 거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적금이 1,400 그리고 예금돼 있던 게 300만 원, 그 전세금 700만 원, 이래서 총 2,4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에라이 못난 놈아. 진짜. 2,400만 원 돈이 돈다고? 진짜 끔찍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내용이 또 남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김 씨가 대학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죠. 네. 대학병원으로 가지 않고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야산으로 차를 몰았대요. 바로? 네. 그리고 김 씨가 산에다가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차량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그냥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더니 눈을 감았다 그래요.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야, 이거는 아, 진짜 이건 뭐 인간이 아니다, 이건. 야, 갈 때 알고 있었던 거네요. 지금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식이라는 게 그 산으로 차를 몰고 오니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진짜 이건 인간이 아니다, 정말. 그래서 저놈이 나중에 이제 진술하면서도 그 뒷문을 딱 열었을 때 어머니가 손을 딱 이래놓고 눈을 딱 감더래요. 그 장면이 지는 너무너무 사무친다는 거지. 거기서 한 그럼 그때 번만 더 생각하지. 멈췄어야지.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만 그러면 더 그때 생각했어야 멈췄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하지 바보. 멈췄어야지. 아유. 그러니까 운동장 가서 울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사실 뭐. 그래서 애초에 울었다, 뭐 후회한다 이런 말은 사실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저렇게 차 안에서 목을 조르고 어머니를 차 밖으로 끌어내서 또 10m를 끌고 가서 산에다 유기하고 그래 갔으니 어머니 야산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아신 거네요. 그 여자친구 있잖아요, 신 씨. 신 씨한테도 무슨 짓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씨는 어쨌냐고 물었더니까 자기는 모른다. 친구 집에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제가 볼 때는 이놈이 자기가 처음에 뭐라고 거짓말했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나고
기억할 이유도 없는 거지 이제는. 뭐. 그렇지. 맞습니다. 불면증 질환이 뭐 이런 거는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모른다. 그래 정말 네가 모르면은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태웠습니다. 근데 거짓말 탐지기가 고장 날 정도로 그래프가 올라간 거예요. 예. 아 그런 경우는 이게 95% 경량하는- 이상이거든요. 그 정도로 나오는 거는 사실 일반 사건에서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한 제수 음식을 사서 김 씨한테 안겼죠. 그리고는 이잔이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못 본다. 마지막으로 가서 인사라도 한번 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머니가 안치되어 있던 낙골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범인들이 자백을 하면은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근데 이 김 씨는 지금까지 자백을 한다고 했지만 차분하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하고 있다는 이런 진술도 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여드리고 나면 감정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네. 아니나 다를까 낙골당에 가서 완전 오열을 하더라고요. 아, 너도 그런데 신씨 부모님은 어떻겠느냐.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느냐. 시신이라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죠. 그때부터 입을 열더라고요. 털고 가는 게 도리인 것 같다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생긴 돈으로 2년 동안 그걸로 생활을 했는데 그게 다 떨어지고 나니까 빈 털터리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던 신 씨하고 돈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는데 그렇게 다투다가 욱하는 순간에 목을 졸라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야, 결국은 돈 때문에 또 두 사람은. 그런데 신 씨한테는 생활 반응이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돈 찾고 은행도 가고 핸드폰도 있었고. 아, 그럼 그게 다 김 씨가 한 거예요? 네, 생활을 했다는 흔적들, 반응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한동안 신씨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살아있는 척 위장을 하고 신씨 계좌에 남아있는 소액의 돈까지 전부 찾았었더라고요. 아휴.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까지는 안 했으면 가족들이 더 빨리 신 씨를 찾기 위해서 더 애를 썼을 거예요. 왜냐면 그 조그만 생활 반응 때문에 신 씨가 미귀가자로밖에 신고가 안 됐던 거거든요. 참. 아, 그래서 신 씨는 어떻게 했답니까? 그래서 살해를 하고 나서 바다에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바다예요? 그래서 6년간 바다에서 떠오른 시신 중에 신씨가 있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했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께 아직도 마음의 빛이 남아 있습니다. 참. 가족들은 진짜 매일 하루하루 매 시간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울 거야. 형량이나 죗값은 어떻게 됐나요?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